미치겠. 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의 서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시간인데, 그 두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에는 반드시 전제 요소가 있었는데 시간이었죠. 그래서 시간은 꼭 정서적인 지원에 필요하다. 정서적인 지원은 절대적인 시간에 비례하고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없으면 가족 간 정서적인 유대는 쌓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많은 분들께 제안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시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제로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쪽의 시간이 많아지면 한쪽의 시간은 당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두 가지 생활 중에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답을 하고 사실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인생의 궁극적인 꿈인 가정생활에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될 필요가 있죠. 부모 역할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은 가정생활의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전적인 지원은 사회생활 속의 시간과 결부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 속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비중을 둔다고 한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지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정서적인 지원은 뒷전에 밀리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정서적인 지원에 수반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정서적인 지원이 금전적인 지원보다 소홀해지거나 뒷전에 밀리면 가족 간의 사랑도 뒷전에 밀리거나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대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생활해야 되는 두 가지 생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서 시작을 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대되는 역할은 뭡니까? 최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직장생활인데 그 어떤 직장생활의 경영자도 한 직장에서 매일 장시간 근무해라 이런 점을 강요하거나 지적하는 경영자는 없습니다.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근본 역할은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관계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만족 요인도 달라지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이해관계자는 결과만 요구합니다. 성과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정생활의 이해관계자인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 즉 과정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주된 관점도 달라지게 되겠죠. 사회생활에서의 주된 관점은 완성과 마감입니다. 반면에 가정생활에서의 주된 관점은 동참과 여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생활 속의 시간의 관리의 초점은 바로 시간의 질, 퀄리티입니다.
반면에 가정생활의 시간의 관리 초점은 바로 양, 퀀터티입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시간을 이분법적으로 제로섬으로 봤다는 얘기는 양쪽 다 시간을 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쪽이 손해보면 한쪽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이 왔던 것이죠.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양쪽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빈 박스가 있습니다. 이 빈 박스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길게는 우리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한정돼 있죠. 담아내야 될 게 한정돼 있는데 많은 분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급한 것부터 담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인생에서 담아내야 될 절실하고 중요한 것들은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중요하고 절실한 것부터 시간 속에 담아내고 그 다음에 긴급한 거 하고 싶은 거를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생활 속의 시간은 질이고 가정생활 속의 시간은 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역할을 열심히 할 텐데 정말 시간을 질로 보고 압축적이고 생산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중요한 일부터 시간 속에 담아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 서로의 다음 시간에는 우선순위를 담아내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 매우 감사드립니다.